아베はやめろ. 여기 오사카의 한 여대생이 아베는 그만해를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대생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상 지원금으로 인한 문제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 정책과 극우주의자들의 기름 붓기로 인해 더욱더 일본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책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처음 코로나 발병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느긋하고 늦장을 부리며 별것 아니라는 듯 대응을 한 탓에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위 차트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단순 일본 국민들의 비난처럼 코로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처음 감염자의 동선을 늦게 파악한 것도 아닌데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늦장 대응을 했을까요? 먼저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게 이 도쿄올림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왜 이렇게 일본 국내의 코로나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올림픽에 집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인들과 세계인의 뇌리 속에는 동일본 대지진 후의 처참한 일본의 모습과 방사능 문제라는 후유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동일본 지진 직후의 일본의 경제 성장 수치는 처참하게 곤두박질쳐져 아직까지도 하락의 회복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돌파하고자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일본 올림픽 관계자가 JB프레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올림픽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올림픽을 이용한 관광 머니와 이미지 쇄신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들에게 초기 증상이 발현되어도 지정 병원제에 의한 환자 격리 수를 문제로 들어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황당한 행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 후생 노동선 간부가 고질라가 아니고서는 기침입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로 멀리 나갈 리 없다 라는 미친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국민들에게 심하게 질타를 받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 국민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여러 사회적 약자와 노숙자들은 이 10만 엔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심지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인들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아베 정부는 수없이 많은 원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인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해외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됩니다. 특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초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데, 무감염 증상이 밝혀지기 이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사용 캠페인과 정보의 제공은
매우 주요한 조치라는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메르스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감염병 매뉴얼을 정비한 것과 패스트푸드의 드라이브 스루에서 영감을 받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과 같이 기발하고도 체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칫 큰 감염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atch how COVID-19 spread in South Korea and Italy. By early March, South Korea had far more infections. Then look what happened. Today, Italy has 8 times as many infections. Deaths there stand at 7,500. South Korea's at 126. 차수에 따른 간편한 지원 절차를 내세워 모든 국민들이 간편히 지원금 배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사람들이 너무 몰릴 것을 예상하여 면별요일제를 시행한 것 역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ABC 뉴스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처에 놀라움을 표하며 연일 보도를 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법의 경우 다른 여러 나라들도 채용을 하는 등 일본에 비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환자가 양성 확진자이고 두 번째 환자가 음성이라면 짧은 공간에 있다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차에 있다면 전염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또한 국경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은 대응이었다고 WHO 사무차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경 봉쇄를 할 시 단기적으로는 전염병 확산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국경 봉쇄를 한 여러 나라들의 GDP 성장률이 평균 매 달마다 2%가 떨어진다는 자료들은 초기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아 안 좋은 언론에 이끌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잘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 봉쇄를 하지 않고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감염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발빠른 전염병 대처나 정책과 더불어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의료진분들의 노력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싸우신 모 간호사분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지원을 해 방호복 안이 다 땀에 젖어 금방 빨래한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 같지만 국가적 위기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수기공모전 대상작. 환자 도착 10분 전입니다. 나는 선별진료소 옆 대기공간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 비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환자들을 마주하는 게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순간보다 긴장이 됐다. 우리는 오늘 급성 맹장염 환자의 수술을 해야 한다. 그냥 맹장염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수술이다. 뭘 고민하는가?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한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술 준비는 막힘없이 진행됐다. 보호복을 입고 노출 수위에 따라 보호구 5종 세트를 착용하며 수술을 준비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고 새벽 2시를 넘겨서야 수술이 마무리됐다. 수술은 끝나고 환자도 떠났다. 하지만 의료진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오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를 벗는 과정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했다. 보호구를 벗자 굵은 땀방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 한 명의 환자를 살려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의료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폭발적인 급증으로 인해 아예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 일본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니케이나 NHK 같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응급한 환자가 80개의 병원에서 입원 거부를 당하는 바람에 간의 격리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대한민국에 상반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월드인 코리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